3개월 전쯤에 트레이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똑같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양이 안 차셨나 봐요. 더 심화 있는 내용으로 더 잘 강의하라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는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트레이닝, 신규 트레이닝 바로 2탄인데요. 저는 이규잭 에메랄드 디렉터 정주희입니다. 눈이 좀 부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트레이닝 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 강의를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트레이닝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구성을 어떻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저에게 문의 주셔서 나름대로 제가 겪고 행동했고 생각했던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리송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레이닝의 목적, 의도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훨씬 내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감 잡으시라는 시간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저도 트레이닝을 언제부터 경험을 했냐면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께서 하셨던 RTS라는 3번의 트레이닝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빠르게 성장하려면 제대로 성장하려면 나를 믿고 시작한 이 신규 파트너가 빨리 행동하게 하려면 빨리 알게 해야겠다. 뭐에 대해서요?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파트너가 1명에서 그 이상의 파트너를 다 지금 두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다들 지금 스폰서시죠? 제가 요즘에 어떤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훌륭한 리더들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잘하는 리더들은요 4가지를 잘해요. 첫 번째, 대답을 잘해요. 감 잡으셨어요. 자, 2번째는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리액션이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 바로 예요. 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네,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하고 끄덕이면요 이 리더는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리액션 잘하는 파트너를 눈여겨보세요. 또 마지막 4번째 리액션은요. 3번째를 안 했네요. 3번째는 죄송한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번째는요. 네,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이따가 할 때 되면 하세요. 네. 자, 내가 그 훌륭한 리더에 해당된다고 하면 오늘 이 리액션을 아끼지 말고 쓰세요. 우리 파트너들이 뭐 하길 바래요? 예, 성장 이전에 뭘 해야 되지요? 네? 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 한번 보세요. 행동. 맞나요? 네. 자, 근데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제가 찾았어요. 마인드요? 마인드도 중요하죠. 좋아요. 좋은 마인드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트레이닝을 겪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리가 됐어요. 행동을 하려면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다가 막혀요. 행동을 하다가 거절당하고 얻어맞고 거절당해서 좌절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규 파트너들을 얼른 단련시켜야겠다. 내가 RTS에서 3번, 4번 받았듯이 훈련시켜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걸 시작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도 막 순간순간 헷갈리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틀을 갖췄고 거의 점점점 완벽에 가까운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새끼까지 챙기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모였던 트레이닝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시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형제 라인을 함께 하는 트레이닝을 지금 복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행동을 하려면 알아야 되고요. 행동을 하려면 바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의 목적은요, 오로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 파트너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그 트레이닝은 성공한 트레이닝. 좌절을 겪었어요.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중간 과정에서 겪는 약간의 좌절과 실망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유산화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우리 파트너를 데리고 뭔가를 하죠. 자, 거의 대부분 이걸 할걸요. 트레이닝, 홈미팅, 셀미팅. 한번 나의 파트너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가? 홈미팅을 해야 되는가? 셀미팅을 해야 되는가? 계속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목적 그리고 의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목적은요, 스폰서가 겉으로 내보이는 목표를 말해요. 그런데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상위 스폰서, 골드 이상의 리더들이 약 200여 명이 계실 거고요. 지금 상위 스폰서가 곧 되실 분들이 또 200명이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팅을 할 때 속 의도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폰서가 우리 트레이닝 한번 해볼까? 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리더들이 스폰서님 우리 이 리더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목적과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트레이닝의 건 목표는요, 바로 신규에게 이 일에 대한 빠른 이해와 기본 스피치 내용을 탑재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것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주저함이 없도록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레이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속 의도로서 상위 스폰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시도를 해요. 교육생들의, 그러니까 신규 파트너들의 스폰서, 중간 리더들, 그들에게 스폰서십을 함양시키고 자립시키는 거예요. 책임감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고개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일의 양을 늘리게 하는 겁니다. 형제라인들이 모여서 카톡 안에서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고개러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때 일의 양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너지 있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오픈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좋은 방법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한 주의 목표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나는 한 주의 목표 100포인트, 한 주의 목표 200포인트, 누군가한테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할 그 제품의 양을 목표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금요일 날 밤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완수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골인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채워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강제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 일의 하드 트레이닝에 해당될 수 있는 트레이닝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고개러의 습관을 들이는 거. 자, 홈미팅은요, 이런 건 목표가 있어요. 신규를 초청할 목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제품, 강사 이런 구색이 갖춰지죠. 그러면서 운영 멤버의 주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모든 인원 한 명 한 명이. 그러나 속 의도는 상위 스폰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자가 반드시 주 1회, 2회, 3회의 홈미팅에 참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홈미팅 시스템을 장착해야 돼요. 여기에는 지방 리더들도 있잖아요. 본사에 올 수 없는 리더들도 있어요. 그러면 홈미팅이 본사고 홈미팅이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홈미팅이 안 오면 이상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셀 미팅은요. 건 목표, 제품 전달, 그리고 회사를 소개하게 되죠. 이 제품을 만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소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속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호기심을, 비전을 전달하게 하려는 계속 어떤 모임인 거죠. 자, 지금 우리 파트너들에게 어떤 분은 세 개를 다 해야 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셀 미팅부터, 어떤 분들은 미팅, 홈미팅, 트레이닝 다 각자 상위 스폰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보자. 신규 트레이닝. 제가 오늘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신규 트레이닝이에요. 일단 해보셔야 돼요. 한번 지금 노트에다 써보세요. 신규 트레이닝이 필요한 리더의 이름을. 몇 명이요? 최소한 3명이면 돼요. 많으면 얼마까지요? 한 10명까지요? 제가 30명 해봤거든요. 정원에서. 저희 집에서도 28명씩 해봤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화기애애해요. 물론 진행자가 중요하죠. 그래도 28명 이렇게 많은 인원보다는 3명에서 한 10명, 많으면 15명 정도가 좋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 인원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내가 협의를 해서 같이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상위 스폰서 또는 형제 라인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혼자 트레이닝을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는 시도할 건데 그러면 함께 내가 해볼 형제 라인의 그 리더의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실버 디렉터도 좋고요. 골드 디렉터도 좋아요. 그러면서 좀 지역에 가까우면 좋겠죠. 지역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리더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레이닝을 한번 기획해 보죠. 먼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셔야 돼요. 자, 신규가 왔는데요. 이 신규가 직장인인지 아니면 알바를 하는지 주부인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런 교육을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장소와 시간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집도 좋고요. 요즘 굉장히 많은 스터디룸이 있는데요. 적당한 곳을 잘 골라내셔야 돼요. 물론 스터디룸은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트레이닝은 유료로 진행을 하게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회비를 걷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특강 강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3명, 5명, 10명 교육생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진행은 하긴 하지만 한 주, 2주 모일 때마다 조금의 내가 이 일의 비즈니스의 팁을 얻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스폰서, 그 외 상위 스폰서 리더님들께 어느 주차에 와서 특강이나 리더십이나 이 일의 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셔야 될지, 어느 대상까지 할지도 하셔야 돼요. 혹시 플라이어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각 팀에? 그러면 그 팀 리더에게 PPT를 장소, 시간, 회비, 계좌,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대문짝만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트레이닝 합니다.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요? 보자마자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PPT, 플라이어를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트레이닝의 구성원. 첫 번째는 호스트 1인입니다. 호스트를 아무나 시키면 될까요? 호스트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분위기를 싹 연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를 잘 정하시되 저는 최소한 실버 디렉터 이상의 호스트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사, 거의 대부분 골드 리더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루비 또는 에메랄드 디렉터 또는 지금 골드를 준비하는 아주 액티브한 실버, 그런 리더님들이 트레이닝을 원판이 되셔서 강의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총무입니다. 총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비를 걷는다고 했어요. 총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한 신규에게 총무를 시킬까요? 그건 내가 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총무는요, 그 사람 모든 교육생의 이름을 알고요, 연락처도 알게 되고요, 연락할 일들이 생길 거고요, 회비도 걷고요, 회비도 치르고요, 대여 장소에 어떤 그런 비용도 지출하고요, 돈이 남으면 뭐 시상을 할 그런 선물도 산다거나 또는 뭐 회식을 할 수도 있어요. 총무를 해야 이 전반적인 운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행자라면 내가 정말로 키우고 싶은 파트너를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짜여졌으면 이제 정말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자, 요 내용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냥 커리큘럼을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1기부터 7기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트레이닝을 7번을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6주차도 있고요, 또 다른 커리큘럼을 보면 10주차, 저희 집에서는 12주차인가 13주차를 했어요. 네, 다 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신규들이 유입되면서 6주로 갑니다. 6주를 하게 되면 거의 거반 유산화 비즈니스에 좀 더 아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알기에 행동할 수 있고요, 행동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시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6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 주제를 진행자가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규에게 자, 나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준비해 볼 건데 왜 준비해야 하냐면요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는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도 보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거 해 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는 왜 스피치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 교육생들에게 가르쳐요. 자, 이거예요. 신규 리더들, 특히나 우리가 콜드든 아니면 내가 오랜만에 만났든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길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길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 없죠. 짧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훨씬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인용해요. 제가 세밭이랑 비슷한 미국의 테드라는 교육을 그 영어 스피치를 한번 때 봤는데 한 사람이 성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네, 딱 17분이라고 해요. 17분. 17분은 내가 군소리 안 하고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요 생각했어요. 유산화의 모든 것을 17분 안에 다 끝내자. 최소한 20분 안에는 끝내자.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스피치 6가지를 20분 안에 다 쪼갰어요. 자, 맨 처음에 마이 스토리 몇 분이에요? 3분입니다. 3분. 3분 안에 나의 출신, 고향, 가족, 현직, 전직,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 유산화를 만나서 내가 주었던 거, 혜택, 그러면서 유산화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앞으로는 내가 유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 다 들어가는 게 3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문장 수로는 약 몇 문장인지 아세요? 9문장. 하도 많이 해봐서 전 알아요. 9문장에서 좀 많으면 11문장까지 3분 기승전결로 마이스토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땐 마이스토리가 잘 나가는데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마이스토리가 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정리된 마이스토리를 내가 완전히 훈련되어져서 줄줄줄 나올 수 있게 트레이닝 되셔야 돼요. 자, 원고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원고.
그래서 원고를 카톡으로 써서 그 카톡방에 교육생들이 어느 날 언제까지 올려요. 네, 그게 바로 1주차에 해야 할 바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가? 영양제와의. 우리 사업 아이템이 영양제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왜 먹는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약장사라는 말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몸의 구조부터 세포 기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세포의 공격의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이런 인과관계를, 이것도 몇 분이요? 3분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이야기를 빨리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공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2분 30초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 4가지.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보상 플랜, 네 번째 네, 교육 시스템과 문화예요. 문화. 자, 요즘에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원칙과 룰이 지배하는 문화, 예,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문화 너무 중요해요. 네.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보상 플랜입니다. 자, 보상 플랜을 종이로 꺼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어때요? 다단계구나 하잖아요. 차라리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혹시 바이너리 구조라는 거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바이너리를 말로 설명해요. 그거 되게 쉽겠다. 이런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말로만이라도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 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보상 플랜은 몇 분이요? 5분입니다. 3분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5분이에요. 5분. 자, 이분이 잘 들어준다면 그 다음에 나는 종이를 꺼내서 명단을 적어가면서, 명단을 끌어내면서 맵을 바로 그려 내려가면서 보상 플랜을 풀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그룹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 그룹 문화, 교육 시스템과 문화입니다. 자, 교육 시스템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석세스 코아, 그리고 코아 클럽, 신규 세미나, 그리고 각종 홈미팅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두 다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던 없던 모두 다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어디에서?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서. 오로지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걸 원고로 다 적는다니까요. 네. 자, 신규 파트너가 나의 뿌리를 알아요? 나의 계보를 알아요? 유니스타즈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스폰서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내 고향처럼 유니스타즈가 어떻게 시작했고, 내가 스폰서가 누구고, 우리 그룹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상위 인컴의 랭킹 몇 위까지 다 올라가 있는지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고로 쓸 줄도 알으셔야 돼요. 네, 왜요? 점검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스피치를 가르쳐줘요. 칠판에 써가면서. 그리고 이 진행자는요, 앞에 나와서 3분이면 3분, 2분 30초면 2분 30초, 5분이면 5분에 맞게 한 주 한 주 본인이 모델이 되어서 스피치를 합니다. 설명을 듣고 샘플 스피치를 들으니까 한 주에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야 될지를 아마 이제 교육생들은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자는 어때요? 네, 그분이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두죠. 자, 스피치 피드백 기준 어떤 거 있냐면요. 첫 번째,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용 숙지. 자, 이 목소리로는 안 돼요. 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내용 숙지. 자, 두 번째는요, 적당한 톤. 한번 들어보세요. 영양제를 왜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영양제를 왜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폰서가 잡아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적당한 톤. 세 번째. 저는 유산화를 4년 전에 만났어요. 이거랑. 저는 유산화를 친구의 권유로 다이어트로 만났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그죠? 뭐예요? 적당한 속도입니다. 제 얘기예요,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요, 갑상선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해독을 스폰서가 하라 그래가지고. 비전 느껴져요? 당신의 신규가 그럴 수 있어요. 유산화의 비전을 아는 신규인데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까놓고 오픈해서 서로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뭘까요? 좋은 스피치. 눈빛입니다. 왜 나와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혼자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진행자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같은 교육생이 나와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3명 이상 형제라인과 함께 해야 내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빛. 저는 요즘에 파트너들 눈빛만 보면 이분이 일을 잘하는지 안 되는구나. 요즘에 느낌이 빡 와요. 자, 우리 옆에 분 눈빛 한번 보세요. 잘 안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자, 가끔 졸리고 힘들고 나른하고 이래도요, 미팅 상황만 되면 눈빛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죠, 프로. 네. 한번 나른하게 있어 보세요.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근데 파트너와 예비 파트너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해요. 반짝반짝 빛나죠. 네. 이 눈빛도 내가 어떤 눈빛을 하고 다니는 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교정해 나가야 돼요. 자, 눈빛. 또 그 다음 피드백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의상. 그 다음 머리 스타일. 구두. 자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는요, 스피치 내용 숙지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내가 말하는 세련된 태도를 갖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서도 그 외적으로 내가 갖추어야 될 리더의 어떤 외적인 모습도 내가 함께 성장시켜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한번 자기를 보세요. 비전이 뚝뚝 흐르고 있는지.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굉장히 비전이 흐르고 있군요. 자, 오늘은 교육받는 날이니까 감안하자고요. 그러다 눈빛을 놓치지 마세요. 눈빛. 제일 중요해요. 요즘 저는 눈빛으로 사인업 시킵니다. 라고 말하셔야 해요, 이제.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저분이랑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 권현희 스폰서님 보면 그냥 함께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 받죠? 네. 그거예요. 그걸 가지시려고 우리 지금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려고.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네요. 네. 마지막은요, 저는 베스트 시상을 합니다. 베스트 스피치 시상이요. 처음에는 제가 마지막 주차에 뽑아서 그들에게 영예의 시간을 줬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날 마지막에 오시고요.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죠. 5주차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6주차 때 엄청 잘해요. 이게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요즘에 좀 바꿨어요. 요즘 제가 시도하는 팀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팀은요, 한 주 한 주 시상을 줘요. 만약에 7명의 교육생이다 그러면 7명이 다 나와서 해요. 그리고 투표해요. 반장 선거 하듯이. 그래서 가장 잘한 리더에게 그날의 선물을 바로 시상해요.
그러면요, 엄청 기분 좋죠. 엄청 재밌어요. 좀 유치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트레이닝은 재밌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차 때 또 베스트 스피치를 뽑아서 자극시키죠. 자, 그리고요, 특강을 좀 볼게요. 특강. 자, 특강 저는요, 항상 첫째 주엔 이 강의를 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팅의 종류 및 목적. 미팅의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저도 제가 그냥 썼어요. 이렇게. 신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미팅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관계를 위한 미팅이다라고 하면 유사나 얘기는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시라는 거예요. 관계십을 위한 미팅. 호감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전화의 번호를 내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그냥 순수한 관계식 미팅. 두 번째는 뭐예요? 제품 전달을 위한 미팅. 세 번째는 프로모션을 하려고 가는 미팅. 목적을 갖고 미팅에 참가해야 돼요. 네 번째는 2대1 미팅을 잡는 미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목적을 갖고 그 미팅에 참가하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결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강은요, 성공한 네트워크의 자세. 우리 김한나 골드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성공의 8단계를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선희 골드님이 그때 해주셨던 심플하게 해라.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김정옥 골드님이 PPPS 자격 달성의 노하우를 또 특강으로 해주셔서 정말 많은 신규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김지연 다이아님의 특허 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의 계획을 잘 머릿속에 세우셨을 텐데요. 성공의 8단계. 마지막으로 저 항상 이 강의예요. 나머지 강의는요, 제가 모시고 그들이 제일 잘하는 강의를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저는 이 강의는 제가 지정해드려요. 바로 개인 성장과 팀워크라는 주제를 저는 마지막 강사님께 드립니다. 우리 권현지 스폰서님께서 항상 이 강의를 해주세요. 우리 일은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개인의 성장과 팀워크 성장, 팀 성장. 근데 아직 이 원리를 잘 모르면 내가 막 행동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반드시 마지막에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장장 6주간 6개의 스피치, 6개의 특강, 호스트가 새로 세워졌고요. 총무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행을 다시 한번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제 파트너들 중에 이제 RTS를 진행하는 리더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일 기뻐요. 복제가 됐으니까요. 최소한 2번, 3번의 RTS를 본인이 해보셔야, 들어보셔야, 그래야 내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책에다 적으셨죠? 이 리더들을 빨리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이 형제 라인 리더들과 같이 해봐야겠다. 얼른 시도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성장을 통해서 신규들을 굉장히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장이라는 말을 한 200번 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요즘에 어떤 단어에 꽂혀 있냐면 저는 복제라는 단어에 완전 꽂혀 있어요. 근데 복제라고 하는 게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손에 잡힌 복제, 이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 해오고 있었더니 이제는 걸출한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강의는 여기가 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운영의 크게 3가지. 스피치고요. 2번째는 고개러고요. 특강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6주 동안 자신감을 갖는 리더로 성장하셔야 되고요. 이 속에 파트너를 넣었다면 스폰서는 엄청 바빠야 돼요. 왜요? 저 자신감으로 미팅을 엄청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많은 승급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쉐어러부터 시작해서요. 빌더, 빌리버, PPPS, 그 위에 스폰서들, 퓨처 빌더, 퓨처 어치버, 퓨처 디렉터, 골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승급자를 배출해내는 트레이닝이어야 됩니다. 스폰서는 저걸 마음속으로 품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리더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남의 그 눈이 막 이렇게 자기만을 보고 있고요. 예, 너무 떨려서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세련된 스피치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요거는 스터디룸을 대여해서 5명, 6명, 7명 이렇게 트레이닝과 스피치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규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내가 해야 하게 됩니다. 신규가 지금 1명이라도 늘었다면 빨리 트레이닝을 하셔서 자신감을 주시고 그가 행동할 때 함께 행동하셔서 큰 리더로 성장을 해 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궁금한 게 더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봐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